가장 큰 기업인 테더는 사실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발행 주체가 담보 자산의 구성이 달러나 미 단기 국채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높은 게 비트코인의 특성을 한다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쥐인 거랑 다를 바 없다는 불안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 안정을 주기에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결국에는 스테이블로 하여금 스테이블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이 USDT의 그런 유동성이 전체 시장에서 지금 60%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서로 USDT와 USAT 간의 그런 유동성이 혹시라도 분리돼가지고 그런 스테이블 코인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한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갈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하윤입니다.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의 저자 조진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진형입니다. 네, 짧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인교육대 사회과 교육과의 교수로 좀 재직하고 있고요. 네. 학생들한테 경제와 금융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산업체에서 좀 다양하게 업무를 했던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생소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이 모든 종류가 사실 다 암호화폐로 묶일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변동성이 낮도록 설계된 그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이라는 그런 단어 뜻에서 내포하듯이 네. 안정돼 있다. 스테이블. 예를 들어서 달러와 같은 실물 자산하고 그 가치가 1대1로 연동되어 있는 암호화폐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알기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코인을 투자를 하잖아요. 네.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코인일까요?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게 맞지만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 저장이나 거래 수단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국제 송금이라든지 좀 더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편의성이 굉장히 높고 수수료는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말해서 디지털 결제나 송금이 굉장히 편의가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가치 저장이나 거래 수단을 보는 게 조금 더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이나 거래 수단이다. 그래서인지 사실 우리는 잘 쓰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멕시코에서는 활발히 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멕시코 노동자가 미국에서 일한다고 간주했을 때 멕시코 노동자가 본인의 가족이 멕시코 모국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주려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된다면은 조금 더 송금 편의성이나 좀 그런 수수료가 좀 더 낮은 측면에서 편리하게 그런 돈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좀 장점이 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는 자국의 통화 화폐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무엇보다 시장이 불안할 때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아는 안전 자산은 달러, 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코인이 과연 안전 자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가격이 안정화돼 있고 그리고 다른 자산과도 즉시 그 교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높다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거래 자체가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수요가 높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켠에서는 시장 변동성의 피난처로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비유하신 분도 있고요. 사실 이 안정성을 얘기를 하면서 디페깅하고 런 리스크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한 개가 1달러 연동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1달러가 1.05달러로 올라가든 0.95달러로 내려가든 이런 가격 변동 자체가 1달러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안정성을 깨트리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사람들이 좀 많이 쓰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달러나 미 단기 국채에 묶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 그러면은 마치 내가 미 단기 국채나 아니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심리적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디패깅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라면은 돈을 빨리 빼서 도망갈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만약에 디패깅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그 실물 자산의 가치랑 연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깨진다면 사람들은 신뢰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디패깅 리스크하고 런 리스크는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런 리스크는 뱅크런하고 유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서로들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달러에서 벗어났어. 0.95달러나 더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 하나당 1달러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지면 내가 돈을 잃는 거 아니야? 가치가 더 떨어진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심리가 불안 심리가 거래자나 개인 투자자한테 확산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서로들 달러나 다른 자산하고 바꾸거나 환매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뱅크런과 같이 서로들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게 그런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서로들 요거를 환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발행 주체 입장에서는 약간 담보 자산의 비중이 쭉 떨어지게 되면서 발행 주체 신뢰도도 낮아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담보 자산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기업인 테더는 사실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 보유 관련해서 좀 질문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제가 총 5가지 정도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담보 자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담보 자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는 또 유동성 비율도 중요할 거고, 네 번째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에 보고를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공시하고 있고, 회계 투명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를 회계단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공시하는 주기가 또 중요하고, 끝으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규제 당국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거를 순응하고 따라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비트코인을 그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는 두 번째가 좀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발행 주체들이 담보 자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게 내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행 주체가 담보 자산의 구성이 달러나 미 단기 국채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높은 게 비트코인의 특성을 한다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쥐인 거랑 다를 바 없다는 불안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 안정을 주기에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결국에는 스테이블로 하여금 스테이블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맥락에서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발행량을 넓히고 또 이용자 네트워크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단기 국채나 달러원을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정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담보 자산 구성이 굉장히 안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랑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은 정말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가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USDT를 내는 테더라든지 USDC를 발행하는 그 서클이라든지 이런 발행 주체들의 그런 담보 자산이 미국의 단기 국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담보 자산이.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시장 규모가 커진다면 이 말이 곧 미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발행 주체들은 그 발행량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해서 담보 자산, 그러니까 미 단기 국채를 기반으로 한 그런 담보 자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사실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지원하는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미국의 재정에도 기여하는 역할이 돼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유리한 측면을 가져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은 그 발행사가 가질 수 있는 담보 자산,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 원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국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그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공시 그리고 담보 자산의 구성을 명시화한 법안이고요.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게 사실 미국 안에서는 그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그런 순효과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시 투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 입장에서는 보고하는 주기가 일정하게 생기게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대 효과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테더나 서클뿐만 아니라 그런 미국이나 다른 금융기관들도 그런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도 많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가 이 미국 규제 준수 버전의 스테이블 코인인 USAT를 올해 말에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USAT 같은 경우는 그 USDT를 발행하는 그 테더 입장에서 지니어스법을 좀 의식해서 좀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좀 종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근데 USAT가 발행하더라도 USDT를 좀 또 많이 활용하고 좀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러면 USAT하고 USDT가 뭐가 달라? 사실은 USAT는 미국 규제에 순응하도록 설계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USDT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USAT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하는지 여부가 가장 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USAT가 발행된다고 쳤을 때 USDT의 그런 유동성이 전체 시장에서 지금 60%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서로 USDT와 USAT 간의 그런 유동성이 혹시라도 분리돼가지고 그런 스테이블 코인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한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갈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USDT보다는 조금 더 미국의 규제에 준수한 USAT가 나오겠지만 사실상 지금 시장 점유율이 USDT이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